자, 오늘도 문법 이어서 조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여기가 아니군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군요. 저번 시간에 우리 교체 부분에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리고 여기 있는 된소리 되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이 교체 이야기에서 오늘 할 이야기는 비음화, 유음화, 그리고 국의 음화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들은요, 교체 내부에서도 따로 빠져서 동화 영역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얘네들이 두 가지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일단 항상 뼈대를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음운의 변동이고요. 이 음운의 변동 중에서도 교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번 시간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했고, 그래서 여기 전부 내용이 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된소리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울 비음화, 그리고 이제 유음화, 그리고 국의음화가 총 5가지의 이 이슈들이 교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 배우실 이 비음화, 유음화, 국의음화를 묶어서 동화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앞에 있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된소리 교체 교계의 차이점은 왜 빠져서 동화가 되냐면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된소리 대기를 설명을 하면서 이 비음화를 같이 설명해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국밥과 이 국물의 차이를 구분을 하면서 설명을 했었죠. 예를 보면 똑같이 기역과 비읍이 만나는 환경이었죠. 하지만 결국은 뒤에 있는 소리가 된소리가 되면서 국밥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었죠. 하지만 얘도 똑같이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현상이지만 얘는 얘한테 영향을 미쳐서 이응이 되는 국물로 변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얘도 안울림 소리, 얘도 안울림 소리였기 때문이었겠죠. 자, 얘는 안울림 소리, 하지만 얘는 울림 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울림 소리가 안 울렸던 소리를 이응, 즉 울리는 소리로 바뀌는 경우들을 비슷하게 나랑 비슷하게 되어라 라고 해서 동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이야기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음과 유음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체계표는 외워두고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의 비음은 이제 미음, 니은, 이응, 그리고 유음은 딱 하나밖에 없죠. 리을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념서에서는 이렇게 단순히 한 줄로 끝이 나게 됩니다. 비음,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 니음 앞에서 각각 동일한 조음 위치인 비음,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는 현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조화를 해보면 우리 그, 드, 브가 이제 니은, 미음이랑 만났을 때 얘네들이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는 현상들을 말을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기역이 이응으로, 여기 있는 디귿이 니은 때문에 니은으로, 여기 있는 비읍이 이 니은 때문에 미음으로 바뀌는 현상들로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비음화를 이것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비음화의 일부 가장 기본적인 비음화라는 건 맞지만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같이 보여드린 개념서에서는 이렇게 우리 국립연구원에서 달려있는 이 한글 맞춤법 조항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 18항이 우리가 방금 보았던 수능 특강에 실려있는 이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 미음 앞에서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뀐다 라는 구조 말고도 받침 니은 이응 뒤에 연결되는 리을은 니을로 발음한다. 받침 기역 비읍 뒤에 연결되는 리을도 니은으로 발음한다처럼 이렇게 1번, 2번, 3번의 환경을
추가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충 공부하면 항상 여기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정형화 시켜서 좀 보여드리면 자, 이 비음화가 확산이 되는 부분들이겠죠. 자, 비음화의 종류입니다. 비음화 디테일. 자, 첫 번째 우리 약에서 얘기했었던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과 미음이 만났을 때 여기 있는 기역과 디귿, 비읍이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는 현상들을 비음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문까지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맨날 나오는 뭐 이런 단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기역, 기역과 미음이 만나서 이응이 되는 현상들이었죠. 그래서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얘의 방향을 조금 볼 수가 있는데 이 뒤쪽에 있는 아이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뀌는 것들도 기억이 다른 니은이나 미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응으로만 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이 체계표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이 되는 음들은 여기 비읍, 디귿, 그리고 기역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울림소리, 얘네들이 울림소리랑 만나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왜 기역은 이응으로만, 왜 디귿은 리을으로만, 왜 비읍은 미음으로만 바뀌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 바로 조음 위치가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비음화라는 현상은 파열음이었던 것들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은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비음화인 겁니다.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자, 뭐는 바뀌지 않고요. 조음 위치는 변화는 존재하지 않으면서 뭐만 바뀐다? 조음 방법이 바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조음 위치가 변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조음 위치가 얘가 비읍이 미음이 되는 이유 역시 동일한 조음 위치이기 때문에 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체계표와 같이 연결을 해서 이해하시는 게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이걸 기반으로 조금 더 가볼까요? 이렇게 됐을 때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그 다음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똑같이 기역, 디귿, 비읍이 뭐랑 만났을 때? 유음인 리을이랑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뭐를 좀 더 설명드리고 싶냐면 유음화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이 유음화라는 건 결국 우리나라의 유음은 뭐밖에 없다? 리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이 아니었던 게 리을로 바뀌는 형상들을 의미하게 되는데 자, 리을은요 딱 한 명만 놉니다. 바로 니은이라는 아이와만 놀게 되는 거죠. 우리 걔 특강 표를 봐더라도 이쪽 부분을 보더라도 우리 유음화의 정의가 어떻죠? 비음 니은이 유음 리을의 앞 또는 뒤에서 유음 리을로 바뀌는 현상, 즉 니은만 리을로 바뀌는 현상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체계표를 다시 보시면 이 리을은 누구와만 가까이에 있죠? 이 니은과만 붙어 있고 나머지 아이들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을은 조금 이레귤러 같은 아이인 거예요. 다른 아이들과 놀기에는 너무 거리감이 먼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다른 아이와 만나기 위해서는 니은과 영향력을 주고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유음화는 기본적으로 리을과 니은, 뭐 또 다른 환경인 니은과 리을인 환경에서 리을이 니은에게 영향을 줘서 니은을 리을로, 즉 비음이었던 니은이 유음으로 바뀌는 현상인 유음화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라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니은과 리을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줌으로써 발음은 신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라고요? 니은은 리을과 노는 겁니다.
자, 요 관점으로 봤을 때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 리을은 지금 니은과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놀고 있죠? 나머지 것들과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얘네들이 리을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리을은 자기 대신에 조금 얘네들과 가까운 니은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는 유음이었던 게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이기 때문에 얘 역시도 충분히 뭐라고 볼 수 있다? 비음화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이 니은과 이 기역 디귿 비읍이 만난 현상이 누구와 동일하죠? 이 1번과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네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다시 한번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꿔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예시를 들면서 조금 더 볼까요? 여기서 유명한 단어가 있죠. 우리 백로, 하얀 백조라는 백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기역과 리을이 만나는 환경인 거죠. 그래서 얘 때문에 얘가 바뀌어서 니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처음의 변화는 백노부터 되겠죠. 근데 이렇게 만나고 보니까 기역과 니은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물이 백노로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비음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울림소리와 유음이 만났을 때입니다. 이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안울림과 울림소리의 만남이라면 이 3번 같은 경우는 울림과 울림의 만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울림소리인 니은, 미음과 리을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 니은이 빠지는 이유는 아시겠죠? 니은이 들어가는 순간 유음화가 되기 때문이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아까와 동일합니다. 누가? 얘네들이 얘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리을이 느끼기에 얘네들은 너무나 멀기 때문이죠. 그래서 똑같이 유음이 비음이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비음화가 일어나고요. 하지만 2번과는 다르게 얘도 울림소리이기 때문에 따로 바꿀 필요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만 바뀌는 현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는 심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미음과 리을이 만나고 있을 때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쳐서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발음은 심리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패턴을 반드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지금 방향성 보이실까요? 1번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서 앞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얘를 순행동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왜 그래?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행동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영향을 줬다가 다시 한번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상호동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얘는 책 읽는 방향으로 천차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얘를 순행동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각 방향에 따라서 이 패턴들이 다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누구에게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고민은 수능에서 이 의문론에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능력치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비음화 세 가지 패턴을 이해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유음화 같은 경우는 서로 주고받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순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경우에서는 이제 역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방향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충분히 엮여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유음화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국어음화를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자, 끝소리가 디귿티귿인 형태소가 모음 이나 반모음 제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각각 구개음인 지읒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 디귿티귿이
이 계열의 형식 형태소와 만나서 지읒치읒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지 여기서 끝나면 항상 이제 국어마가 조금 어렵게 나왔을 때 반응을 못하는 경우들을 좀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디까지 좀 보느냐, 좀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좀 볼까요? 첫 번째, 자 얘를 심플하게 말하면 이런 식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너무 중요한데, 첫 번째 얘의 얘의 환경이 이 아이가 반드시 뭐여야만 해요? 형식 형태소여야만 해요. 얘가 조건이라는 겁니다. 조건. 이렇게 밑줄까지 쳐드렸고, 그죠? 여기 있는 이 지점이 반드시 형식 형태소, 즉 뭐면 안 된다? 실질 형태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굿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이도 형식 형태소야만 하는 거고요. 여기는 벼울치, 미다지, 구지, 밭지 전부 다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밭이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밭이랑 논이랑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밭이랑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겠죠. 얘 같은 경우는 조사, 그러니까 밭과 논이라는 연결을 말해주는 형식 형태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얘는 밭이랑 이렇게 밭이 있으면 이렇게 구멍이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밭이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실질 형태소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밭이랑이 된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밭이랑이라는 국의 음화가 적용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밭 첨가는 뒤에서 배울 거예요. 니랑이 된 다음에 동화가 일어나서 반니랑으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 형태소냐, 여기 부분이 실질 형태소냐, 형식 형태소냐에 따라서 이 국의 음화가 적용이 되는가 적용되지 않는가가 구분이 된다라는 점을 본다면 이 형식 형태소를 고민하는 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실제로 국외음화가 나왔을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턴 중에 하나라는 걸 이해하신다면 이 형식 형태소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말씀 다시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하느냐? 바로 이 부분이 그냥 이가 아니라 이 계열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굿이처럼 심플하게 이렇게 이가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구조들 있죠. 뭐 붓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얘 역시도 연음을 하면 부텨가 되고요. 근데 발음 기호를 보면 부처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티귿과 여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자, 우리는 이중모음이라는 개념을 배웠죠. 그래서 여를 부셔보면 이 플러스 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기반으로 봤을 때 뒤끝과 요 모음이 만나는구나, 그래서 치읓으로 바뀌는구나 라는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단순히 이가 아니라 이 계열도 충분히 괜찮구나 라는 것까지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고민을 해볼게. 뭘지를 한번 보면, 자, 두 번째, 세 번째, 얘는 자음과 모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죠. 아까 전에 나왔었던 비음화나 유음화 같은 경우는 자음과 자음의 영역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자음이고 얘가 모음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이름을 붙여줬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얘는 역행동화입니다. 즉, 이 모음이 자음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모습을 좀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자, 디귿티귿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발음이 돼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지읒치읒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발음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이 발음은 이쪽에서 발음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귿티귿을 발음했다가 이쪽으로 가면 혀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성을 활리기 위해서 야, 너 내 있는 쪽으로 와라라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z 한 번에 발음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음이 자음한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도 독특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역행동화라는 지점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 체계표까지도 좀 끌어와 볼까요? 여기 있는 디귿티귿은 무슨 의미였나요? 라고 한다면 디귿티귿은 어디 있죠? 바로 이쪽 부분이죠. 그래서 치조음이자 파열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뀌어 있는 지읒, 치읒 계열들은 경국의 음이자 파찰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디귿티귿이 이 치조음이자 파열음에서 지읒치읒인 경국의 음이자 파찰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뭐와 뭐가 같이 바뀌는 현상이다. 조음 위치와 플러스 조음 방법까지도 모두 변화하는 현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까 전에 동화 같은 경우는 조음 위치는 그대로고 조음 방법이 바뀌었었죠. 하지만 이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 모두 바뀐다라는 점에서 이 국의 음화의 조금 디테일한 측면을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지점이겠네요. 그죠? 다음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한다면 얘는 단일 형태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형태소 내부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잔디 같은 단어가 있죠. 얘는 하나의 형태소란 말이죠. 그래서 얘가 디귿과 이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잔치라고 발음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국의 음화에서 조금 가져가실 비분이 있고요. 그 다음 한 줄 정도 더 읽어보면 그 다음 줄 디귿 뒤에 형식 형태소 히가 올 때는 디귿과 히읗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티귿이 치읓으로 발음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축약 다음에 교체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7번으로 가도 충분할 것 같은데 어떤 의미지하면 축약이 일어난 이후에 그 다음에 교체, 즉 국의 음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여기 붙임과도 동일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굿히다라는 경우 이 디귿과 히읗이 만나면 얘는 축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티귿이 되죠. 이렇게 되면 굿히다가 되는데 이때 이후에 티귿과 이가 만나기 때문에 충분히 굿히다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라는 점도 중요하고요. 축약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교체가 일어나는구나라는 서순 역시도 충분히 챙겨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단순히 국외음화를 디귿, 티귿, 이, 지읒, 치읒만 외운다면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반응하기 어렵겠죠. 실제로 국외음화가 등장을 했을 때 난이도 있게 등장을 한다면 이 지금 말했었던 모든 요소들이 등장을 하고 요즘은 비문학 지문들처럼 나오는 경향들을 보이죠. 지금 했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글감거리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충분히 암기를 해주신 다음에 넘어가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교체의 마지막 지점 비음화, 유음화, 국의 음화 이 삼형제 이야기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비음화, 유음화, 국의 음화의 각 부분들 비음화 같은 경우는 우리 세 방향, 세 종류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했고 유음화 같은 경우는 리을의 특성을 비음화와 함께 연결해서 이해하시는 게 중요했고요. 국의 음화 같은 경우는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조금 챙겨가시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부분들입니다. 잘 외우고 드디어 다음 수업부터는 이제 넘어가서 여기 있는 탈락과 여기 있는 축약을 한 번에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